오늘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깊이 고민하지만 막상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혼자 사는 노후와 재혼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삶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65이 넘어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고 처음 몇 달은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이 고요함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현명한가? 주변을 보면 두 가지 삶이 모두 존재합니다. 혼자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뒤늦은 봄날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한가를 단정짓기 전에 우리는 먼저 두 삶이 각각 어떤 현실을 안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에는 분명한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내 리듬대로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혼자 짐을 꾸리면 됩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걱정하느라 내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고 성격 차이로 갈등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일도 없습니다. 이 자유는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오래 함께 살다가 홀로 서게 되면 비로소 그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 안에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무게가 따라옵니다. 아플 때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을 때 119를 불러야 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판단할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나올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삶의 안전망이 얇아진다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감정의 고립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자잘한 감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길을 걷다 예쁜 꽃을 봤을 때,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누군가 생각날 때 그 감정을 나눌 대상이 없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조금씩 마르게 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느끼지 않으려 스스로를 닫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우울이 되고 무기력이 됩니다. 재혼을 선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밥 한 끼를 같이 먹고 산책을 같이 나가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일상이 삶을 살아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낭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혼이 무조건 해피엔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니어 재혼에는 젊은 시절의 결혼과는 전혀 다른 복잡함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자녀들, 재산, 건강 상태, 오랜 세월 굳어진 생활 습관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두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개입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실제 함께 사는 현실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풀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 후회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오래 머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과 재혼, 이 두 가지는 사실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솔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서두르는 재혼은 또 다른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 속에 가두는 것도 삶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평생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바꾸고 수정해 왔습니다. 이 나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혼자 사는 것이 맞다면 그것을 충분히 누리면 됩니다. 지금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어느 쪽도 포기가 아니고 어느 쪽도 실패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들, 그리고 혼자 사는 삶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혼자 사는 삶과 재혼이라는 두 갈래 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어받아 재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과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분들이 그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혼을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상대방입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와 잘 맞는가, 성격은 어떤가.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지금 왜 재혼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이 너무 힘들어서인가? 경제적인 불안 때문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누군가와 남은 삶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인가?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동기입니다. 외로움이나 불안에서 비롯된 선택은 상대방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실망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진심에서 출발한 선택은 불편함이 생겨도 대화로 풀어가려는 의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섞여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밥을 먹는 시간, 텔레비전 채널, 청소하는 방식,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전부 내 리듬으로 굳어집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재혼보다 가까운 교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시니어 재혼이 자녀들의 반대로 인해 시작부터 상처를 안고 출발합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모의 재혼이 싫어서만이 아닙니다. 재산 문제, 새로운 가족 관계에서 오는 낯섦,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미안함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면 새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서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하는 피로한 삶이 됩니다. 재혼을 결심했다면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화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과 건강에 관한 부분도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이것을 꺼내는 것이 너무 계산적이고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흐릿하게 두고 시작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크고 아픈 갈등이 됩니다.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한쪽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돌볼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인지가 오히려 그 사람과의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거나 아직 재혼을 결심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삶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채워주는 관계의 층위를 다양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한 사람과 깊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여러 종류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는 것, 취미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가벼운 대화, 자녀나 손자와 일정한 시간을 공유하는 것. 이런 관계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으면 혼자 사는 삶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관계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과 허무로 채우지 않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나이에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 때는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욕구와 취향을 이제야 발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든 재혼을 선택한 삶이든 결국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하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주체적인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은 혼자서도 충만하고 함께해도 아름답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시니어 재혼을 경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갈등의 유형과 그것을 현명하게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앞서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과 혼자 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재혼을 선택한 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갈등의 현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니어 재혼 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갈등은 생활 방식의 충돌입니다.
수십 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마찰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 집안 온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 돈을 쓰는 습관까지. 이런 것들은 연애할 때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로 좋은 시간, 설레는 순간들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같은 지붕 아래에서 매일 아침 저녁을 보내다 보면 상대방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재혼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남편의 식사 속도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밥을 아주 천천히 먹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빨리 먹고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었는데 매끼 그 속도 차이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 짜증이 쌓여버렸다고 합니다.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마찰들이 매일 반복되면 결코 사소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생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제로 번집니다. 이 갈등을 넘어서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맞추려 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방식에 맞게 바꾸려 하거나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완전히 맞추려는 시도 모두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꾸려는 시도는 갈등을 낳고 무조건 맞추는 시도는 억압된 감정을 낳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내가 정말 불편한 부분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난이 아닌 요청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갈등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옵니다. 재혼한 두 사람이 아무리 잘 맞아도 양쪽 자녀들이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면 명절마다, 가족 행사마다 긴장이 흐릅니다. 특히 한쪽 자녀가 노골적으로 새 배우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그 중간에 선 부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자녀 편을 들면 배우자가 상처받고 배우자를 감싸면 자녀와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혼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먼저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우리 둘의 선택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이 서로의 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 문제로 배우자를 탓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부부 사이로 옮겨 붙습니다. 세 번째 갈등은 건강과 돌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니어 재혼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한쪽이 아프게 됩니다. 가벼운 감기가 아니라 수술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배우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재혼에 대한 후회가 올라옵니다. 반대로 아픈 사람은 배우자가 자신을 짐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을 느낍니다. 이 문제는 건강할 때 미리 이야기를 나눠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 많이 아프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서로 돌볼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대화를 나눈 부부일수록 위기 상황에서 덜 흔들립니다. 준비된 사람은 닥쳐도 당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혼 후에도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각자의 시간이 보장될 때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혼자 산책을 나가거나 혼자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만의 취미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서로를 숨막히게 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재혼도 혼자 사는 것도 아닌 제3의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시니어들의 새로운 선택과 그 안에 담긴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시니어 재혼 부부가 실제로 겪는 갈등의 유형과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조용히 늘어나고 있는 시니어들의 새로운 관계 방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현실적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함께 살지 않지만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여행도 다니지만 한 지붕 아래 살지는 않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분들은 진지하지 않은 관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식이 오히려 시니어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의 형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가야만 관계가 인정받았습니다. 함께 살아야 진지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만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함께 사는 것이 반드시 더 깊은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면서 이미 충분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는 부부가 있고 따로 살면서도 매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을 나누는 연인이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감정의 거리로 결정됩니다. 이 방식이 특히 시니어에게 잘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각자의 생활 리듬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에게 타인과의 동거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살면 이 에너지 소모 없이 관계의 따뜻함만 취할 수 있습니다. 만날 때는 최선을 다해 함께하고 헤어질 때는 각자의 쉼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들과의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혼을 하면 재산 문제, 돌봄 문제, 가족관계 재편 등 복잡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따로 살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은 이런 갈등의 소지를 훨씬 줄여줍니다. 부모가 행복해 보이지만 자신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녀들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는 관계의 신선함이 오래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붙어 지내다 보면 상대방이 당연한 존재가 됩니다. 처음에 설레었던 감정은 어느새 익숙함으로 바뀌고 그 익숙함이 지나치면 무관심이 됩니다. 그런데 만날 날을 기다리고 만나서 이야기 나눌 것들을 생각하고 함께할 시간을 계획하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이 있다는 것은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물론 이 방식에도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옆에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 관계 방식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왜 결혼을 안 하냐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 방식을 선택했다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분명한 존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편할 때만 연락하고 불편해지면 슬그머니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공간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향한 진심과 책임감이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형식은 자유롭되 마음은 진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이 방식은 그냥 아무 의무도 없는 편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그것은 결국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또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의지하는 관계는 함께 살든 따로 살든 결국 한쪽이 지치게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일상을 잘 꾸려가고 자신만의 즐거움과 관계망을 갖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간은 채워주는 시간이 아니라 더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미 충만한 두 사람이 만날 때 관계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고 실수하는 감정의 패턴들과 그것을 알아차리고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앞서 시니어들의 새로운 관계 방식과 그 안에 담긴 현실적인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감정의 오해와 실수들 그리고 남은 삶을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실수는 조급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 느낌이 관계에 들어오면 서두르게 됩니다. 조금 좋은 사람을 만나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인연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 생깁니다. 그 조급함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충분히 알아가야 할 시간을 건너뛰고 불편한 신호들을 애써 무시하면서 앞으로만 나아가려 합니다. 저는 이 조급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오래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그것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선택의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관계는 그 두려움이 조금 가라앉는 순간 상대방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반복되는 실수는 과거를 현재에 덧씌우는 것입니다. 오래 함께 살았던 배우자를 새로운 사람과 비교하는 일입니다.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전 배우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왜 다르게 행동하는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전 배우자의 좋았던 면만 기억에 남아 새 사람의 부족한 부분과 비교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 배우자와의 상처가 깊은 분들은 새로운 사람에게 그 상처의 그림자를 투영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결국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관계를 처음부터 닫아버립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면 결국 과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속 과거를 충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이 선행되어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배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좋아한다는 말, 외롭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여성분들도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감정 표현을 아끼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기대는 젊을 때도 위험하지만 이 나이에는 더욱 통하지 않습니다. 각자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달라서 상대방의 침묵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좋다고 고맙다고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오해를 녹이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힙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달되지 않은 감정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함께 사는 것도 재혼도 새로운 방식의 관계도 결국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느라 보내거나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외면하며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비로소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의무,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불안.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자유를 온전히 써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워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 더 좋아서 만나는 관계,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중해서 이어가는 관계, 그것이 이 나이에 맺어야 할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런 관계는 형식이 무엇이든 아름답습니다. 재혼이든 따로 살며 만나는 연인이든 깊은 우정이든 그 안에 진심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살면서 가장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데 쓰기엔 너무나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가장 나답게, 가장 솔직하게, 가장 따뜻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